안녕하세요. 원탁국어 김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1권 독서편. 자, 파트 2 문제 분석의 내용에 관한 문제에서 경제 지문 그래프 읽는 법을 익혀라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독서에서 가장 힘든 영역 중 하나가 경제인데요. 경제 지문 쉽게 어떻게 해석하는 방법을 오늘 공부해 볼게요. 자, 우리가 경제 지문이 힘든 이유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그래프를 보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고요. 경제 지문이 생각보다 구조가 단순한데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거는 그래프를 분석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제 그래프와 내용일치 문제의 선지를 분석해서 그러니까 지문에 대한 정보를 미리 얻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문을 읽기 전에. 그래서 지문에 대한 정보를 알고 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차이가 크니까 정보를 많이 얻어서 지문을 쉽고 빠르게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영상 청취 후에는 문제를 어떻게 풀 때 직접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지문 쉽게 푸는 방법 수업 들어갈게요. 자, 이제 경제지문에서 가장 기본은 그래프예요. 그래프인데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항상 어려워하는 건데 왜 그런지 한번만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맨날 헷갈리는 거야. 이게 그래프를 보면 이게 수요야, 공급이야, 그죠? 그러니까 먼저 일단은 그래프 읽는 법을 먼저 익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왜 항상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이제 외우려고 하니까 그런데 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그래프는 지문인데 많이 도움이 돼요, 오히려. 장애가 아니고 도움이 된다. 이건 좀 생각을 바꾸셔야 돼. 지문의 내용이 그죠? 추상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추상적이니까 그래프로 구체화시킨 거야. 그럼 우리가 그래프를 읽으면 추상적인 내용이 구체화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프가 힘든 이유는 일단 우리가 어떻게 돼? 그래프에 대한 기본적인 접근법을 모르는데 최소한 내가 갖고 가야 될 거는 갖고 가야지 이제 그죠? 지식이든 뭐든 이제 이해를 해야지만 어떻게 풀 수 있는 부분들인데 자, 일단 쉬운 그래프 연습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먼저 한번 볼게요. 이제 그래프의 기본을 익히고 난 다음에 경제를 어떻게 접근할지 얘기를 하자는 얘기예요. 이제 수요와 공급을 수요는 당연히 사는 거가 되는 거고 공급은 내가 이제 물건을 파는 거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거를 맨날 어느 게 수요인지 어느 게 공급인지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나만의 예시를 갖고 가는 거야. 내가 물건을 파는 사람이라고 가정하라고 내가 물건을 사는 사람이라고 가정했을 때 벌써 그냥 그럼 그림이 쉽게 나오거든요. 자, 이제 볼게요. 내가 공급자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옷을 파는 사람이야. 근데 어제 10,000원짜리 옷을 그지? 3개 팔아 3만원을 수입을 올렸어. 그럼 당연히 좀 더 비싸게 팔고 싶을 거 아니야. 오늘은 15,000원까지 올려서 어떻게 5개, 10개를 팔고 싶잖아. 그럼 물건을 파는 사람은 싸게 팔고 싶어? 비싸게 팔고 싶어? 비싸게 팔고 싶죠. 그러니까 공급자는 가격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수록 양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해했어? 반대로 가격이 싸지면은 내가 시장에 내놓을까? 안 내놓겠지. 그러니까 가격이 싸지면 어떻게 공급량이 줄어든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고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사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주머니에 이제 3만 원밖에 없는데 만약에 10,000원짜리 물건 3개밖에 못 사잖아. 그런데 더 싸지면 더 많이 살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거랑 똑같은 건데 옷을 사러 가야 되는데 10,000원짜리 하던 옷을 어떻게 세일해서 8,000원에 팔고 내일은 어떻게 5,000원에 판다. 그럼 당연히 오늘 가야 돼? 내일 가야 돼? 당연히 내일 가야 되겠죠. 그죠? 소비자는 곧 어떻게 돼? 가격이 쌀수록 수요량을 늘리는 거야. 자, 경제는 사람이 심리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심리 상태를 자꾸 생각하면서 지문을 이해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내가 어떻게 돼? 심리적으로 수요자인지 공급자인지, 그치?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그래프는 항상 추상적이야. 근데 여기 구체화시키란 말이야. 숫자를 넣어서 구체화시키란 얘기야. 여기 원래 그래프야. 지문에 있는 그래프인데, 이런 식으로 10개, 20개, 만원, 2만원 하면 어떻게 돼? 훨씬 더 구체화되니까 보기가 좋죠. 그죠? 자, 일단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공급곡선인데, 우상향이지? 오른쪽으로 위로 올라가는 거. 왜? 가격이 10개일 때는 10,000원이었는데 20,000원이 되니까 어떻게 돼? 아니, 20,000원이 되니까 20,000원이 되네. 그럼 나는 가능하면 어떻게 돼? 가격이 비싸질수록 물건을 어떻게 많이 팔고 싶으니까 내놓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향이 되는 거고 반대로 얘는 우하향이 되는 거지. 수요 곡선은 왜? 여기 봐봐요. 10,000원일 때는 어떻게 돼? 여기 이제 숫자로 치면 10개일 때는 20,000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20개일 때는 10,000원. 그러니까 가격이 쌀수록 많이 늘리네. 우리가 이제 다이소 가면은 막 싸니까 많이 살 수 있잖아. 그걸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걸 먼저 기억해야 돼. 내가 공급자니까 나는 어떻게 돼? 공급자일 때는 우상향이다. 반대로 수요자는 어떻게 우하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항상 이거 되게 중요해요. 숫자를 넣어서 구체화시켜요. 그러니까 만약에 숫자를 주면은
그 문제를 금방 풀기 때문에 출제자들은 이런 것들 어떻게 숫자를 다 빼고 그냥 Q1, Q2, P1, P2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구체화시키면 훨씬 더 어떻게 돼? 보기가 쉽고 이해도 빨라지고 그죠? 적용도 쉽겠죠. 그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실제 정답은 가상선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정답, 이제 정답이 만들어진 패턴을 잠깐 얘기해 주는 건데, 자, 이제 지문에서 보통 이제 그래프가 응용 문제인데, 지문에서 어떤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보기 3점에서 그래프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지문에서는 어떤 조건과 결과가 있겠지. 근데 이제 보기에서는 그래프를 주면서 조건과 결과가 달라지는 거야. 그럴 때 이제 가상선이 등장하는 건데, 자, 이제 한번 볼게요. 공급의 이동 변화와 수요 이동 변화를 그래프로 제시한 게 많은데, 그래프는 이제 보통 지문보다 보기에 많이 등장하는데, 그지? 이 경우는 당연히 지문의 내용을 그래프에 적용할 줄 알아 몰라 이렇게 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응용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항상 조건과 결과인데, 소비자가 어떻게 하면 가격이 올라간다, 공급자가 어떻게 하면 가격이 내려간다. 소비자가 공급자가 어떻게 한다가 조건이 되는 거고, 올라간다 내려간다 결과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보기 문제에서는 지문에 나온 조건들이 바뀌겠죠. 그죠? 자, 이럴 때 이제 그래프에 가상선을 그려놓고 이것이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 묻는 거야. 오른쪽, 왼쪽, 그죠? 오른쪽, 왼쪽, 위, 아래, 그지? 그런데 이제 그 기본 곡선보다 가상선 변화에 대한 설명이 정답으로 출제될 때가 많겠죠. 왜? 기본은 누구나 다 아는 거고 가상선을 이해했나 안 이해했나 묻는 것 자체가 지문의 내용을 여기 보기에 제대로 적용한 거야 안 한 거야 그 응용력을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가상선 추이가 어떻게 돼? 정답으로 많이 출제가 되는 건데 자, 우리가 이제 항상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야. 가상선이 원래는 지문에선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반대로 아래로 내려간다. 오른쪽으로 간다가 정상인데 왼쪽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그 반대 개념을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걸 알고 가시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번 예시로 그래프를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숫자는 원래 없었어요. 그죠? 없었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해놓은 거고 10개, 20개, 30개, 10,000원, 20,000원, 3만 이런 식으로 구체화시키면 훨씬 더 좋겠죠? 근데 조금 얘는 공급인 것도 알고 우리가 수요인 건 아는데 이거는 상식적인 거잖아. 보편적인 건데 여기 추가된 게 이거야. 상한 가격. 그죠? B. 그럼 이제 B가 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스스로 이제 그래프를 쉽게 보려면은 수량 넣는 거야. 뭐 10개, 20개, 10,000원, 20,000원.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 수량 10개에 20,000원, 뭐 20개, 3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 굉장히 쉬워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B라는 조건이 붙은 거야. 20,000원대지, 그치? 여기? 20,000원대 상한 가격이 붙었는데 이건 괜히 붙은 게 아니야. 상한 가격에는 조건이 붙었는데 정상 가격일 때 공급 곡선의 점선과 상한 가격 설정 시 어떻게 돼? 이게 달라지는 거야. 자, 예를 들면은 이걸 한번 보세요. 워낙 공급 곡선일 때 상한 가격이 없다고 치면은 CFG가 공급 곡선이야. 그리고 요 구간이 뭔지 모르지만 어떻게 공급자 이익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상한 가격이 설정이 되면은 CEB에서 어떻게 돼? 공급자 이익이 훨씬 더 줄어들겠지. 그죠? 그럼 우리가 상한 가격이 괜히 붙은 게 아니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봐. 20,000원대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구간 변화가 생긴 거야. 그지? CFG에서 CEB로. 그럼 결론 정상 가격일 때와 상한 가격의 설정 시 공급자 이익과 수요자 이익의 변화가 생기니까 이거를 중심으로 우리가 지문을 파악해 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프는 지문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돼? 그걸 잘 활용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나 그래프 어려워. 멘붕 나.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여기 4번 그죠? 4번처럼 세 가지 항목을 종합하고 결론을 내리는 거야. 여기 세 가지 항목을 다 종합하고 결론을 내리면은 지문은 정상 가격과 상한 가격 설정 시 공급자와 수요자의 이익 변화를 설명한 글이라는 게 나와. 읽다 보면은. 그러니까 그래프 우리가 과학에서 그림 분석했잖아요. 이제 그림 분석한 것처럼 그래프도 어떻게 분석하면은 지문이 무엇에 대한 얘기인지 그다음에 무엇을 중심으로 지문을 읽을지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이 어떻게 찾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분석해서 지문을 무엇을 중심으로 읽을지 그다음 가이드라인을 잡고 가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럼 정답도 쉽게 찾아질 수 있고요. 자, 이제 아까는 쉬운 걸 했고요. 지금 이제 좀 그 실전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내용일치 문제의 선지를 분석하라. 우리 이제 내용일치 문제의 선지를 분석하면 지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무엇을 중심으로 지문을 읽을지 가이드를 잡을 수 있겠죠. 경제지문 역시 내용일치 선지를 분석해서 지문에 대한 정보를 얻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일치 선지뿐만이 아니고 그래프도 분석하고 가는 거죠. 그죠? 아까 이제 좀 전에 연습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하면은 요거랑 합치면 정보력이 8, 90%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건 좀 아셔야 되는 게 보기 문제에 딸린 그래프는 미리 분석할 필요는 없어요. 지문에 혹시 그래프가 있어. 지문 내에 그래프
그래프가 있으면은 지문 내의 그래프는 지문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야. 그런데 보기 문제의 그래프가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 보기 문제의 그래프가 등장하는 경우는 지문의 내용을 보기 그래프에 적용할 줄 알아 몰라 응용 문제가 되는 거야. 이런 경우는 미리 볼 필요는 없어요. 응용 문제니까. 자,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엔 정보를 가지고 왔지. 그래프와 내용일치 문제 선지에서 정보를 얻었어. 그럼 또 그걸 중심으로 어떻게 돼? 지문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그 선지를 미리 분석해 지문을 해석해야 된다는 걸 배웠는데, 경제지문 역시 지문을 요약하되 내용일치 문제의 선지와 그래프에 넣는 선지 중심으로 지문을 해석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한번 해볼게요. 자, 소비자잉여는 지불용의 가격, 실제 지불한 가격을 뺀 나머지 금액이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소비자잉여는 어떻게 돼? 지불용의 가격. 그럼 내가 소비자잉여를 중심으로 지문을 읽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지불용의 가격이 뭔지 알아야 되겠다. 이것만 알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지불용의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으면 소비자잉여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지불용의 가격에서 시장 가격이 낮으면은 소비자잉여는 없어. 그럼 1, 2번 일단 어떻게 소비자잉여와 지불용의 가격 중심으로 읽어주면 되는 거고, 시장 가격이 3만 원이고 생산자가 받고 싶은 최소 금액이 2만 원이면 생산자 잉여는 만 원이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생산자 잉여라는 개념이 등장했네. 그럼 생산자 잉여가 뭔지를 중심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고, 소비자 잉여는 시간 가격에 영향을 받지만 생산자 잉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럼 전체적으로 벌써 나와. 소비자 잉여는 뭐고, 생산자 잉여는 뭐고, 지불용의 가격은 뭐고, 그죠? 그 다음에 총잉여, 총잉여 나오네. 그럼 뭐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를 합친 거, 뭐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부여한 가치에서 생산자가 받아야 했던 금액을 뺀 것 같다. 그럼 이런 식으로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그 다음에 총잉여, 지불용의 가격이 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제 내용일치 선지를 분석했어.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그래프를 분석해야 되는 거네. 근데 여기 그래프 생각보다 단순하네, 그죠? 여기 이제 숫자는 분명히 지문에 있는 거예요. 지문에 있는 건데 선이 이제 이렇게 그 표시를 한 거예요. 10개, 20개, 30개. 수량이 이제 되고 10,000원이면 30,000원. 그리고 여기 이제 C 구간이 뭔지 이걸 이제 우리가 지문 중심으로 C는 뭐고 D는 뭔지 이제 지문 중심으로 봐주면 되는 것들인데 이런 식으로 숫자를 써보는 얘기 여러분 스스로가 지문을 해석할 때. 근데 수량이 10개일 때는 만원, 그죠? 10개일 때 20개일 때 2만원, 30개 3만원. 그럼 C구간, D구간이 먼저 지문에 표시가 돼 있으니까 C, D가 무엇인지 중심으로 파악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일단 수요는 없고 공고곡선만 있잖아. 그죠? 여기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C와 D를 중심으로 파악해주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문 분석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경제지문은 대부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설명문인데, 개념에 대한 정의와 예시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가끔씩 이제 경제적 견해에 대한 뭐 학자들의 견해 이런 것들도 소개하는 글이 많았는데, 그거보다는 대부분 다 설명문이에요. 설명문.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여기서 어떤 개념을 설명하잖아. 그럼 그 개념이 추상적이니까 그걸 구체화한 예시들이 항상 등장을 해. 그럼 예시를 통해서 그 개념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도 지금 자, 첫 번째 문단이 소비자가 만족감을 얻기 위해 해당 상품에 대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에서 실제로 지불한 가격을 빼면은 구매에서 소비자가 얻는 이익이 있는데 이를 소비자 잉여라고 한다. 그럼 1번 선지는 맞는 거네. 이런 식으로 확인해 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시장에 가갖고 뭐 10,000원짜리를 그 옷을 사려고 갔어. 10,000원을 들고 갔어.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돼? 8,000원이 됐어. 그럼 내가 10,000원을 생각하고 왔는데 8,000원에서 그 이제 샀단 말이야. 그러면 그 가격을 빼면 어떻게 돼? 거기서 2,000원이 남죠. 그걸 소비자 잉여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그럼 이제 1번 선지는 맞게 되는 거고. 자, 이제 바로 예시가 나오네요. 그죠? 나에서 하린이가 친구들과 옷가게 옷을 사러 갔다. A라는 옷을 구매하기 위해서 하린이는 17,000원, 수연이는 15,000원, 지원이는 13,000원, 정은이는 10,000원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 그럼 옷의 시장 가격이 13,000원일 경우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될까? 그럼 벌써 예시를 사용한 거죠. 그죠? 그럼 이제 하린이, 수연이, 지원이는 옷의 시장 가격 본인들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보다 같거나 낮기 때문에 옷을 구매하는데 정은이 구매를 포기해. 왜? 나는 10,000원 들고 갔는데 10,000원만 쓸 생각인데 13,000원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기 뭐지? 자, 포기할 것이다. 이때 할인은 4,000원이지, 그죠? 13,000원이니까 여기서 빼면은 3,000원, 4,000원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2,000원이 되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해 주면 되는 거고, 지원이 지불용의가 있는 금액과 옷의 시장 가격이 같기 때문에 소비자 영향은 없다. 가격이 같으니까, 그죠? 13,000원, 13,000원 같으니까. 2번 선지 맞네? 자, 볼게요. 2번 선지가 지불용의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으면 소비자 영향은 발생하지 않는다. 정은이 지원이 경우 그죠? 맞죠? 그러니까 이건 맞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소비자 잉여 나왔으니까 생산자 잉여 나오겠지 그죠? 여기가 이제 지금
보면은 소비자 잉여와 대응되는 개념으로 생산자 잉여가 있다.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가 상품을 판매하고 실제로 받은 금액 중 최소한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금액과 초과한 부분을 뜻한다.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가 시장에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생산자가 최소한 받아야 생각하는 금액을 뺀 것 같다. 그래프에서 곡선과 시장 가격의 수평으로 그어진 C명, 그러면 C가 생산자 잉여가 되는 거네. 이 부분이, 그지? 이 부분이 생산자 잉여가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네. 자, 그럼 봐봐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정리를 할게요.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를 합친 것이 총잉여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소비자 잉여가 발생하는 과정에 소비자가 실제 지불 금액과 생산자 잉여가 발생하는 과정에 생산자가 실제 받은 금액은 동일하기 때문에 총잉여는 소비자의 부여한 가치에서 생산자가 받아야 되게 생각하는 금액을 뺀 것 같다. 그럼 5번 선지 맞는 얘기가 되는 거네. 자, 일단 전체적으로 정리하면은 이 얘기잖아요. 그죠? 소비자 잉여 정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단 옷을 예로 제시했고, 생산자 잉여 정의, 그 다음에 총잉여.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이 지문은 당연히 어떻게 돼? 이런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한 글이에요. 다 경제에 대한 설명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예시를 썼고, 그러니까 어떤 경제적 현상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그 예시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 왜?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면은 그걸 구체화시키는 게 예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시랑 그 정의는 항상 친구야, 친구. 이렇게 짝꿍, 단짝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근데 이 법지문 있잖아요. 법지문도 요즘 그렇게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그렇게 정의는 예시가 많이 동반이 되는구나. 얘네는 항상 어떻게 돼? 그럴 수밖에 없어. 왜? 정의의 추상적인 내용들을 구체화시켜준 게 예시니까 효과가 좋잖아요. 그죠? 그 단짝으로 등장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은 자, 가문단 마지막 줄에 있죠. 그죠? 이거는, 아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자 잉여, 그죠? 한번 계산해봐. 시장 가격이 3만원이고, 그지? 받고 싶은 금액 2만원이면은, 맞죠? 그죠? 이것도, 나문단에서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가 상품을 판매하고 실제 받은 금액 중 최소한 받아야 될 생각하는 금액이다. 그 맞고.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소비자 잉여는 시장 가격 영향을 받지만 생산자 잉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니죠. 둘 다 영향을 받지. 그 나다에서 어떻게 돼? 시장 가격이 13,000일 때 10,000원일 때 시장 가격에 따라 소비자 잉여가 바뀌죠. 그죠? 라에서 근데 그래프 보면 10개, 20개일 때 생산자 잉여 늘어나고 40개로 늘었을 때 생산자 잉여 증가하는 거 맞죠? 둘 다 시장 가격에 영향을 받는 거지, 당연히. 그죠? 시장 가격에 따라.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그 만문단 마지막 줄에 있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지문에 있는 내용을 요 선지랑 연결시켜 잘 해석해주면 되는 건데, 경제에서는 그래프나 아니면 지문에 있는 어떻게 돼? 선지. 그죠? 문제에 딸린 선지를 먼저 분석을 해서 지문을 해석하는데 이렇게 잘 활용을 하신 걸 습관화시키면은 지문, 그 내용일치 문제도 쉽게 풀리고 지문도 쉽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프 어떻게 돼? 읽는 방법에서 숫자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수요 공급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경제 지문 쉽게 푸는 방법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